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교재와 함께 시청하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저자 원동현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도 역시 판금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제로 추가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탈락했던 예제예요. 자, 일단 완성된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어떠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했던 아주 초창기, 가장 기본적인 그 핸드폰 거치대다라고 하면 다 이런 모양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건데, 제가 어디에서 탈락을 했냐면 이 처음 스케치를 작성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제 책상의 높이에 맞춰서 작업했던 각도는 굉장히 지저분한 각도였는데 이거를 좀 단정한 숫자로 고쳐서 작업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방 따라하면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예제 같이 한번 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좀 새로운 도구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또 재밌는 도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금 연습 문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새 파트 선택했습니다. 자, 파트 문서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우측면에 스케치를 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스케치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 거치대이기 때문에요. 사이즈도 거의 실측 사이즈대로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측이라고 보기엔 약간 좀 큼직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60이라고 하면 16cm가 되는 거죠. 16cm에 선과 선 사이 여기가 68만큼, 네, 각도 68도, 그리고 이 위쪽 각도 40도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풀 높이, 전체 높이를 185, 그러니까 한 18cm 정도 되는 거예요. 핸드폰 거치대 치고는 조금 큼직하게 작성이 되긴 했네요. 자, 여기가 130, 네, 13cm, 130만큼 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시는 두 번째 판금 연습 문제는 일체형 플랜지에 대한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꺾여 있는 상태를 스케치로 먼저 작성한 다음에 이 모습 그대로 판금으로 생성을 한다는 거죠. 판금, 베이스 판금 아이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돌출 두께가 얼마인지를 좀 볼 텐데요. 자, 돌출 두께는 100만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단부에 기본적인 돌출 옵션들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 방향 100만큼. 근데 우리는 중간 평면으로 생성을 해보시죠. 판금 두께 2T, 2mm 두께 값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굽힘 반경은 5mm만큼. 그러니까 연습 문제 1번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네, 두께가 2T, 그리고 굽힘 반경이 5만큼. 네,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둥근 사각형의 K 변수 요 밑에 굽힘 허용과 자동 릴리프 옵션은 네,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을 했습니다. 베이스 판금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판금 완성하실 때는 컨트롤 4번 측면에서 봤을 때 판금의 두께가 안쪽 방향으로 생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측면의 스케치를 그리면 컨트롤 7 등각보기 눌렀을 때 이렇게 등지면서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급 과정 때 어떤 설명 드렸었죠? 평면을 바꿔치기 한다, 그런 내용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스케치 평면 편집 아이콘을 눌러서 우측면에 작성했던 스케치를 정면으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모양대로 형상이 나오겠죠. 자, 이 평면 편집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플레이 솔리드웍스 마스터 교재를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판금, 베이스 판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 7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금 피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는 이 앞단에 꺾어진 상태를 그려서 마이터 플랜지로 생성을 할 거예요. 자, 마이터 플랜지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교재 38쪽에 나와 있죠.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이터 플랜지 사용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측면에 스케치를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터 플랜지 도구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 나서 모서리 선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선택한 모서리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면이 하나가 생겨요.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면 하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스케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어떻게 작성하시느냐? 자, 선 스케치를 가지고 이 끝단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죠. 원점에서부터 하나, 둘. 자, 그래서 치수는 그냥 선 자체 치수를 20만큼,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온 턱을 10만큼.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종료하는 그 순간부터는 알아서 판금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끝단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 플랜지 위치를 두께값 바깥쪽으로 살짝 밀쳐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반경 사용이 나와 있죠. 우리는 여기를 기본 반경으로 쓰지 않고 지금 이 특정 부분에만 얼마를 쓸 거냐? 1mm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굽힘이 1mm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반경 사용 옵션을 해제하고 나서 별도로 입력하는 치수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기본값이 아니라 이 플랜지에만 따로 적용되는 별도의 개별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판금의 메인 옵션을 수정할 때는 이 마이터 플랜지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경을 고치시려면 수동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틈 간격 0.25 맞고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생성이 되도록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마이터 플랜지에 얹었을 때 디자인 트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표시되는 이 그래픽, 여러분들은 이거 궁금하시죠? 이것도 역시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1 마스터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디자인 트리의 제품 이름, 파트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동적, 참조, 시각화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피처가 연동되는 경로를 보다 쉽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되신 분들은 이제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홈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서 바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의 작업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판금 도구 모음에 펴기와 접기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죠. 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떤 면을 기준으로 펼칠 것이냐? 우리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모든 굽힘을 다 펼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들어가는 케이블 구멍뿐만 아니라 아래쪽 본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을 같이 뚫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고정면을 이렇게 본체의 바닥면을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펼치고 싶은 굽힘을 일일이 선택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굽힘을 다 펼쳐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모든 굽힘 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전개도처럼 쫙쫙 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 본체 쪽하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받치게 되는 턱 쪽 이렇게 두 군데 돌출컷을 작업을 해야겠죠. 저는 고정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고정면에 스케치 실행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깎아야 되는 스케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홈 도구를 사용해서 중간점에서부터 슬롯 스케치 하나, 그리고 하단부에 슬롯 스케치 하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부터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핸드폰을 받치는 부분인 거죠. 자, 치수는요, 반경은 10이고요. 그리고
직선 구간이 55만큼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같은 길이 있을까요? 자, 여기도 55 같은 길이.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원점을 기준으로 수평하도록 위치를 잡았고요. 여기도 반경 선택해서 같은 반경이 되도록 동등 같은 길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는 제일 끝단에서부터 센터까지 이 길이를 140만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피처에 돌출 컷 작업을 할 텐데, 자, 스케치 나는 아직 완성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요 스케치 완성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바로 돌출 컷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개별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눌러서 어차피 같은 슬롯이니까 반지름만 동등해라 뿐만 아니라 아예 동일한 홈, 같은 길이로 모두 다 맞춰주시면 앞쪽 슬롯의 치수를 변경하면 뒤쪽 슬롯은 자동으로 길이와 반경이 수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핸들링 하셔도 나쁘진 않겠죠? 스케치 완성하신 분들은 가보시죠. 피처에 돌출 컷. 그리고 이미 판지에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두께의 링크라는 옵션은 아마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직각 컷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일반 관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펼친 후에 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작업하셔야 되는 거죠? 판금에 다시 원상태로 접기 도구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펼칠 때 사용했던 기본 옵션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굽힘을 모아주시면 버튼 하나에 모든 굽힘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알아서 컨트롤 7 눌렀을 때 거치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모든 작업이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코너에 자르기, 이제 이 뾰족한 코너들을 한번 다듬어 본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도 면을 선택해서 모든 코너를 한 번에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필렛 반지름을 8만큼, 그리고 이 상단도 마찬가지 면을 선택해서 모든 코너를 일괄적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전개도도 한번 펼쳐보시면 알아서 형상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펴기 접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펼치기. 그리고 다시 등각보기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최외곽, 완성될 최외곽의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습 문제 말고도 다른 판금 예제들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교재 따라서 또 연습을 하시다가 막히는 내용들 있으시면 커뮤니티로 또는 제 개인 블로그로 또는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솔리드웍스 작업, 솔리드웍스 학습 되시고, 저는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